스토리 수리산의 흉가편입니다. 이 길을 저는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올라가면 아주 무서운데 굴다리를 하나 건너고 또 하나 건너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기를 처음 간 것은 다른 분들하고 처음 간 것은 테마사하고 한밤중에 이 길을 올라간 적이 있고, 또 다른 흉가 체험하는 분들과 역시 저녁에 한번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BJ 한 분과 같이 이 길을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수리산 흉가는 수리산 흉가 가기까지 한 2, 300m를 산속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걸어 올라온 길을 다시 돌아보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여름에 수리산 흉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풀이 무성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리산 흉가 입구인데 여기서도 5, 60m를 2, 30m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한밤중이면 걸어 올라가는 과정까지도 공포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것이 수리산의 흉가인데 주변에는 정말 민가가 없지요. 완전 산속입니다. 여름철의 수리산 흉가입니다. 역시 주변 나무에 덮여서 수리산 흉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숲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 수리산 흉가 아래쪽을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 수리산 흉가가 있고 아래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밭을 만들거나 해서 채소도 기르고 합니다. 아마도 수리산 흉가 주인이 없으니까 그 빈 땅에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인근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모양입니다. 사진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수리산 흉가 올라가는 길목에서 보면 저 밭을, 저 밑에 공터를 포함한 철망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철망이 길게 저 흉가 둘레를 저 산 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망 보이시지요? 이렇게 철망이 저 흉가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크게 산 쪽까지 한번 쳐져 있고, 또 집 내부에 들어가면 집 내부 근처에도 또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여기서 흉가로 올라가는 그 공터에서 흉가로 올라가는 과정에 또 철망이 또 하나 쳐져 있습니다. 저 흉가를 삥 둘러싸게끔 철망이 쳐져 있어서 야생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특히 멧돼지나 덩치가 큰 야생 동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철망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한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철망문이 열려지지 않는 한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철망 곳곳이 뜯겨져 나가고 이 사진에도 보듯이 왼쪽 중앙 하단에 철망이 뜯겨져 있죠. 지금은 뭐 철망이 뜯겨져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흉가 주인이 살았을 때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끔 철망을 쳐놓았습니다. 주변에 민가도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철문을 통과해서 흉가까지 도달하는데 20-30m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큰 나무들이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있어서 밤중에 가면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한밤중에 가면 저 나무들 때문에 좌우 시야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불빛도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흉가보다는 이 철문에서부터 흉가 올라가는 과정까지가 더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 흉가까지, 이 철문 앞까지 올라오는 구간도 200-300m가 훨씬 넘어서 올라오면서부터 덜덜덜덜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서는 여기 올 엄두를 못 내겠지요. 적어도 이 흉가에는 밤중에 혼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철문 앞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여기서 또다시 저 뜯겨진 계곡물을 통해서 20-30m를 올라간다는 건 상상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무리 담력이 센 흉가 체험을 자주 가신 분들도 여기 오면 무섭다고 합니다. 흉가 아래쪽 궁터를 보면 작은 사각형의 집이 하나 있지요. 궁터에 흉가 정면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회색의 궁터에 작은 지붕이 하나 있는 창고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개를 기른 철창인데 그 안에 보면 개의 배설물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배설물들이 묻어 있는 거 보면 개를 꽤 오랫동안 키웠거나 많이 키웠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흉가에서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흉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측 쪽으로 길게 또 하나가 있죠. 길게 있는 건물은 아래쪽은 축사입니다. 축사. 역시 개를 길렀던 흔적이 많고 저기에 정말 개의 머리뼈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게 이루어진 그 건물의 절반 위쪽은 소를 키웠는지 시골 가면 뭐 농기구 보관하고 뭐 등등 하는 것처럼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저는 이 흉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시간 나면 이산 저산 다니면서 명상도 하고 뭐 이 산이 지겨워지면 다른 산에 가서 또 좋은 자리를 찾아서 명상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흉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귀신 나오는 집은 있다는 소리는 가끔 들은 정도였지 저것이 정말 흉가인지는 모르고 갔었는데 어느 날 지나다니다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서 보니까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고 살림살이도 엉망이고 마당에는 자풀이 가득해서 여기서 기운 관련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기를 모으는 장치를 개발한다고
저 흉가에 위에서 보면 좌측이 보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여러 가지 철사나 다른 뭐 철제 도구를 가지고 기운 모으는 실험을 한다고 한여름에 저곳을 거의 출근하다시피 갔습니다. 여름이었으니까 모기가 많아서 산모기는 유명하지요. 그 산에서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산모기가 물어뜯기 시작하면 자기들 배를 다 채우기 전에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여름철에 산속에 밤중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모기가 물어뜯는 걸 뭐 이리이리 쫓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면 얼굴에 잔뜩 산모기가 달라붙고 온몸에 근처에 있는 모기들은 다 달라붙습니다. 나중에는 얼굴이 보톡스 맞은 것처럼 통통해지고 산모기들이 배를 다 불리고 나면 그때는 조용해집니다. 달라들지 않습니다. 저 흉가 뒤편으로 웅덩이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가득 차는 곳인데 그 웅덩이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뒤편으로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은 뭐 이제 수리산 흉가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에 또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철창을 보면 개의 뼈가 방치가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도 안 사는데 개 뼈가 널려 있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흉가가 뭔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나무 밑에서 기운 실험만 잔뜩 하고 다녔습니다. 저곳이 위험한 초대 팀들이 결국은 촬영을 했는데 저도 흉가인 줄 모르다가 흉가 카페에 가입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갔으니까 그다지 그렇게 큰 흉가다는 생각은 안 하고 흉가가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소개하고 그 카페에 있는 분들하고 친해지니까 장소도 공개를 하고 해서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 그 글들을 보고 장소를 위험한 초대팀에서 찾아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위험한 초대팀에서 촬영한 그 흉가 편은 지금은 인터넷을 뒤져봐도 없네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 영상은 올리지 않기로 한 모양입니다. 일단 흉가 가는 길 영상을 보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망문을 통과를 하고 흉가 입구까지 가는 영상을 보셨는데, 철망문을 통과하고 흉가에 거의 이를 점에 좌측에 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더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그 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리산 흉가는 혼자 가시겠다고 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곳이 말벌이 있는 집입니다. 저기는 말벌 들어가네요, 저기. 안녕히 계세요. 구경 잘했습니다. 저 마당 흉가 입구에 들어서면 우측으로 큰 구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좌우 벽에는 시멘트를 발랐는데 거기도 보면 농기구나 기타 여러가지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깊이가 보통 어른의 허리 이상 높이가 됩니다. 여름철에 잘못 들어갔다가 밤중이면 거기에 추락하기 쉽지요. 그래서 저곳은 이래저래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저곳이 흉가인 걸 알게 되고 흉가 카페에 사진을 올려서 소개를 했더니 테마사라는 분이 젊은 테마사인데 같이 가자고 해서 한밤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날은 비가 제법 부슬부슬 내렸는데 그때 그 테마사 분께서 저를 찍어준 사진입니다. 뭔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금니를 깨물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제 뒤편에서 찍은 사진이라서 그 모습이 좀 바보처럼 나왔습니다. 보통 저 복장으로 산을 다닙니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 메고 모자를 쓰고 저렇게 다니는데 저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저도 몇 번 저기를 갔지만 무서웠습니다. 흉가라는 것을 이제 알고 가니까 그때는 이제 무서웠던 겁니다. 분위기도 비가 오니까 옆에 테마사가 있는데도 무서웠습니다. 저기를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걸 계속 이어서 하면 기운 실험도 하고 근처에서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저 집 내부에서는 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까 보신 철망문 말고 수리산 흉가 좌측편으로 또 철망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면 밭도 있고 경적지가 꽤 넓게 있는데 그 부근에서 한밤중에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은 저 집 내부에서 한번 해보자 자신 있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한밤중에 산에 앉아서 명상을 해본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 두렵거나 이런 생각은 이미 작정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저 집이 비어 있으니까 한밤중에 앉아서 명상을 해도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보이는 저곳이 개를 기르던 축사인데 저 축사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서 흉가 쪽으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명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뼈가 저 개 축사에 나들굴고 있는 개의 머리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운 실험은 낮에 하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보통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명상을 해서 9시쯤 되면 내려오는데 저 집에서도 이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에 앉아서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빈집에 그냥 빈집은 아니고 산속에 있는 빈집이라서 어두워지니까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 많이 해봐서 이것쯤이야 너희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딱 이런 분위기가 날 겁니다. 빈집인데 아무도 없고 흉가인 줄도 모르고 흉가일 거라는 것은 제가 아예 몰랐던 시절이니까 저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여름철에 잡풀 좀 제거하고
앉아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한 20분이나 지났을까 점점 이상하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다른 데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감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0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누군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쳐다보는 것 같고 느낌상으로는 주변에 뭐가 휙휙 다니는 것 같고 지금까지 경험해본 숲속에서 홀로 명상하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겁니다. 무서움이 자꾸 몰려오는데 참고 견디려 해도 그 정도가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보통 산중에 앉아서 명상을 하게 되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뭐 흥이 오르면 명상하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오래 하는데 30분을 넘기지도 못할 정도로 공포감이 몰려오고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고 주변에 뭐가 휙휙 다니는 것 같고 해서 도저히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눈을 뜨고 봅니다. 보니까 정말 까만 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변을 휙휙 다니고 이야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정말 무섭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서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해서 더 앉아 있을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일 나겠다. 그래서 털고 일어나서 뭐 챙길 건 챙기고 해서 재빨리 빠져나옵니다.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정말 뭐가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주변을 휙휙 빠르게 다녀서 야 이것이 정말 얘기로만 듣던 귀신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여기 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재빨리 챙겨서 나오는데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나와가지고 그 철문까지 2, 30m를 달리듯이 걸어서 철문을 나오고 철문을 나온 다음에도 이미 밤은 깊어졌으니까 2, 300m를 더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걸어 내려가는 내내 뭐 저런 곳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뭐 산속에서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명상을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분위기인데 빛은 한 점도 없고 빈 집이고 눈을 떴더니 주변에서 까만 것이 왔다 갔다 까만 형체가 왔다 갔다 하고 공포감은 점점 밀려오는데 그때서야 아 흉가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집에서는 다시는 명상을 할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전날 퇴마사하고 젊은 퇴마사하고 같이 갔을 때 찍은 심령사진이 있는데 그분이 찍었는데 제 등 뒤로 하얀 작은 형체 캐스퍼 같은 작은 형체가 떠다니는 게 찍혔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붉은 원형을 친 곳에 보면 하얀 형체가 떠다니지요. 그 영체라고 하는데 저렇게 다니다가 자기들이 사람 모습으로 바뀌고 싶으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멀리 이동할 때는 저렇게 둥글게 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저 사진은 그 테마사 분께서 찍어준 사진인데 뭐 가끔 다른 분들이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뭐 자기들이 경험한 양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날은 비가 왔으니까 뭐 둥글게 떠다니는 것은 빗방울입니다. 영채도 섞여 있지만 저곳을 모 카페에 소개하고 그때 당시에도 아프리카 BJ 분이 한 분 저곳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저곳은 방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요. 화면이 잘 나오지를 않고 전파방이나 다른 어떤 이쪽이 산속이라서 지금도 저곳을 가면 촬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생중계로는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 계기로 흉가라는 것이 있구나 해서 뭐 흉가에 대해서 재미도 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는 다른 흉가를 찾아서 공포 경험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제 취미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 흉가를 일부러 찾는 건 아닌데 제가 산으로 다니다 보면 길을 잃고 그냥 산을 휩쓸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산억이나 뭐 민가가 없는 곳에 꼭 홀로 떨어져서 빈집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흉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영상은 흉가 체험을 같이 간 분의 영상인데 저도 그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어디를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같이 간 분의 영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그분 영상을 가져와서 같이 보실 텐데 일단 그분께 감사드리고 큰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중에 나오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곤지암 병원에 가서도 혼자 거기서 자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분입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약봉지가 나오는데 그건 농약이 아니고 이전에 위험한 초대팀에서 촬영차 왔다가 무속인 분이 그곳에서 어떤 의식한다고 사용했던 이를테면 보약 같은 종류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이씨. 와, 너무 추운데, 여기? 여기 혼자서는 못 오시겠죠? 아, 여기는, 혼자는 못 올 것 같다, 여기는. 여기는. 피터님이 수고스럽겠지만 당마다 한번 인도를 좀 해주세요. 당마다 인도를 좀. 아, 들어가도 돼요? 예, 같이 따라가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같이 들어가자, 같이. 벌집이 있어야 돼, 벌집. 오! 근데 다 따라가 없어요. 몇 신문 적었어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신문지. 저는 여기 아래 이거 전부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화장실인데 이렇게 뼈가 있더라고요. 개뼈 아닌가 이거? 새뼈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사람 골격에서 넣을만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쇠 2개월 갖다 붙었고. 나가자. 이쪽에 뭔가 뭐지? 한약인가? 무슨 어떤 농약 같은데. 여기 이상한 냄새 나는데? 냄새가 나요? 예. 뭐 식초 냄새 나는데? 식혜 냄새야? 여기는 지붕이 내려앉았네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제 나가도 되는 다 본 거죠 이제? 아니요, 아직 더 있어요. 집이 꽤 커요. 여기가 상관이거든요. 부적인데. 저기랑 여기랑 느낌이 다른데? 그렇죠. 뭐지? 누가 와가지고 먹다 갔나봐요. 아니면 뭐 영혼들을 달래주기 위한 좀 다른. 이거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러냐? 여기 바람이 들어와서 춥나? 엄청 추운데? 여기 안에보다. 곰팡이네. 이 방은 너무 춥다.
깜짝이야. 뭐 찍으신 거예요? 여기 날짜요. 1997년 2월달. 아, 여기는 안 들어갈래. 기운이 심해요? 이거 다 이상했는데. 오, 뭐야 이거? 신문이 오래된 거죠. 환경 전문가. 저 끝난 거죠 이제?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 좀 생각되는 거 있어요. 어디요? 저거 어디? 시체요. 뭔데 여기? 개시체요. 누가 여기다 개를 매달아놨어? 누가 짓궂은 장난을 한 거였죠. 헐. 헐. 축사 같은데 가축을 들여놓은 것이. 이쪽은 볼 게 없네요. 이쪽 뒤에 운동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연못 같은 거. 아, 연못은 안 갈래. 그래요? 네. 아, 그래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좋아. 지금은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네. 근데 카메라예요? 네, 동영상 찍는 거예요? 고프로. 네? 네. 오, 깜짝이야. 별거 없네요. 흉가를 가게 되면 어떤 혼령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무속인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하고,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온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근데 흉가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일반 영안들이나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흉가에 가면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고 하지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불러들인 자연 유령도 있습니다. 자연 유령들이 더 힘이 세고 힘을 사용하면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인 분들이
들어가셨다가 자신 있게 자신들은 귀신을 다 본다고 해서 안심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그 영상 속에 두 분이 흉가 체험을 하는 동안은 저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 서 있었는데 뭐 그곳은 제가 너무 자주 가본 곳이기도 하고 들어가 봤자 뭐 볼 게 있나 생각을 하고 바깥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철이었으니까 마당에 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겨울이거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테마사하고 거기를 갔을 때 이제 마당에 서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하는 도중에 정말로 일반 사람도 느낄 정도로 옆구리에 찌릿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느낌. 그 느낌이 반갑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흉가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기운 실험도 하고 그 집에서는 명상을 한번 하다가 도망을 나왔지만 그 집 좌측으로 경작지가 또 있는데 거기서 명상도 몇 번 했고 그랬으니 거기 있는 홀령분들이나 자연 유령분들이 저를 아시고 저하고 정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반갑다는 표시로 찌릿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영상은 겨울철이었는데 제가 바깥에 서 있으니까 그 산 쪽에서 누가 저를 자꾸 불러요. 이상하지요. 보통 흉가 내부에서 부르면 불렀지. 바깥에서 그러니까 흉가의 좌측 부분은 또 산인데 그 산 쪽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를 부를까? 산 쪽에서 부르려면 흉가 내부에서 불러야지.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냥 흉가에 계신 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저를 불렀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뒤에 또 아프리카 BJ분이 거기를 한번 갔다가 무서워서 촬영을 하다가 나와버렸는데 어떤 계기로 그분을 만나서 다시 수리산 흉가를 가기로 하고 가기 전에 이상하게 뒤에서 불렀는데 뭐가 또 다른 비밀이 있나 해서 위성 지도를 펴놓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어떤 테크닉을 쓰면 위성 지도상으로도 대화가 되는데 홀령분들은 정신체니까 어떤 테크닉만 있으면 위성 지도상으로도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부분들도 여쭤보다가 혹시 산 뒤에 누가 또 묻혀 있나요? 하니까 정말 그렇대요. 위치가 어디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흉가에서 좌측 그러니까 서남방위로 흉가를 중심에 놓고 동서남북을 따진다면 서남방이 조금 높은 위치에 누군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나를 부른 게 그 흉가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산 뒤에 묻혀 계시다는 의미였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위험한 초대팀에서 거기를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다 마치고 혹은 촬영 중간에 그 흉가 내력에 대해서 동네 분들한테 여쭙고 다녔나 봐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게 거기에 강 누구누구 연쇄살인범 강 누구누구가 거기서 살았다. 개도 기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충격을 받았지요. 단순히 흉가인 줄 알고만 갔다가 거기가 강호순 관련 흉가구나. 내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 줄도 모르고 거기를 다녔나 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요. 그 연쇄살인범들이 보면 사람을 뭐 나쁘게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 죄가 가중될 걸 두려워서 많이 숨긴다고 하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혹은 다른 곳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분들 혹은 시신을 못 찾은 분들이 그 흉가 근처에서 돌아가셨다거나 혹은 흉가 내부에서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산 뒤쪽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꾸 나를 불렀구나. 왜 자꾸 흉가만 오느냐. 뒷산에 묻혀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 내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기 시신을 거기로 갖고 와서 묻으니까 거기도 따라갔다가 거기서도 막 하소연을 했겠지요. 돌아가신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다니면 멀리서 자연유령분들이 보고 계시다가 너무 불쌍해서 원을 풀어주러 달려오시는데 그때 그 시신이 묻힌 곳에도 자연유령들이 와 계시다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뒤에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리산 흉가에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거기 묻혔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 수리산 흉가 체험 가시는 분마다 뭐 어떤 표를 내거나 말씀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가 봐요. 왜 자꾸 흉가에만 왔다 가느냐. 뒤에 또 묻힌 분들이 계시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 저를 뒤에서 불렀던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수리산 흉가 일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리산 흉가 2부에서는 그 산 위쪽에 묻혀있는 그분들을 찾아가는 동영상과 기타 수리산 흉가에 대한 말씀 안 드린 부분과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